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음악을 사랑했던 14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의 세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낯선 나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무엇을 다시 듣게 되었을까요? 한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노부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소리가 없어도 음악은 내 안에 있어. 홍콩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리아는 매일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작은 위로였죠. 저는 이안의 아버지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리안이 14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뇌수막염. 딸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빠, 사일러스 왕의 바이올린 소리가 기억나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리안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그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리안은 제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리안은 음악을 위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0살에는 이미 홍콩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저는 홍콩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홍콩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청각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한 인공호흡 시술과 함께 신경재생 치료를 병행하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 청각장애 치료법, 성공 사례들, 그리고 비용, 그 엄청난 비용.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리안이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포기하지 않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안, 아빠가 약속할게. 너는 반드시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최선을 다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저축을 모두 꺼냈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컴퓨터 수리점은 임시 휴업 상태로 두고 가게 일부 장비도 처분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치료비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홍콩 음악협회에서 리안의 이야기를 듣고 기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옛 음악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연주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리안은 그 연주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음악으로 모인 돈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으니까요. 2024년 겨울, 우리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딸과 저, 2사람만의 여정이었습니다. 리안의 엄마는 오래전 우리를 떠났습니다. 병으로 인한 이별이었기에 리안에게는 첫 번째 상실이었죠.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비행기에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로 물었습니다. 리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아요. 딸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 간판,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들리는 모든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리아는 오히려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마치 음악을 듣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리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 기사님과 간신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이태원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이라 선택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구글 번역기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미터기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첫인상은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작은 방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부터 치료가 시작돼. 저는 리안에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 나의 메모를 보고 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잖아요, 아빠.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리안을 위해 이겨내리라고.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측과 이메일로 소통했고, 통역사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통역사가 오늘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접수처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어로도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통역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리아는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못 온대. 저는 작은 메모장에 글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러나 복잡한 병원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저희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진료 예약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치료가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다니. 딸을 바라보는 것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한 노부인이 저희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 영어를? 놀라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영어 교사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상황을 설명하자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미자예요. 미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통역, 심지어 그녀는 저희에게 자신의 아들 집 별채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베푸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50년 전 제 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때는 치료법이 없었지만 이제 리안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늘이 당신들을 제게 보낸 것 같네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리아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 인생이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미자 할머니는 리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리안에게 그 말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리안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 할머니는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음악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딸의 것이었어. 내가 언젠가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리아는 음악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작은 피겨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리아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아이였죠. 아직도 재능 있는 아이야. 미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말에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리안의 상태는 특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승우 교수는 첫 진료에서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통역을 도와주며 전문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뇌수막염 후유증과 달리 리안의 청신경 손상은 예상보다 경미합니다. 특히 좌측 귀는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경 재생 치료와 특수 인공화후 이식을 병행하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청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리안에게 이 내용을 메모로 전달하자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교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실은 리안의 케이스가 저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진단 자료를 보니 리안은 저희가 연구 중인 새로운 치료법의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격에 젖은 저의 어깨를 미자 할머니가 토닥여 주셨습니다. 보세요. 창씨,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당신과 리안이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수술까지 2주 동안 저희는 미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검사와 사전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리아는 특히 한강을 좋아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잃은 후 그녀는 시각적인 세계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아빠,
사람들의 표정이 음악 같아요. 어느 날 리안이 말했습니다. 웃음, 슬픔, 놀람 모두 다른 음표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참 특별하구나. 다시 들을 수 없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아는 이미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속 깊은 곳에 여전히 음악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리아는 떨고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렴. 수술실에서도 이 멜로디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리아는 음악 상자를 가슴에 안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동안 저는 병원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창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리아는 제 전부니까요. 미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 아이도 음악을 사랑했어요. 피아노를 쳤죠. 그제서야 저는 미자 할머니가 저희를 그토록 도와주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리아는 잃어버린 딸과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운명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 교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의 미소만으로도 성공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적응 기간이 중요합니다. 2주 후 인공호흡 장치를 작동시키는 날이 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미자 할머니, 의료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안, 천천히 들어보아요. 처음에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청능사가 장치를 켰습니다. 리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서서히 놀람과 기쁨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리, 들려요.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안, 저는 감격에 겨워 딸을 안았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리안에게 음악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것이야. 리안의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청각 훈련과 언어 재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지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리안은 미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악기점에서 바이올린을 구입했습니다. 리안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속삭였습니다. 리안이 첫 음을 연주했을 때 그 소리는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넘어 다시 소리의 세계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안의 회복은 모든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승우 교수는 매주 검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리안의 뇌가 인공호흡에 적응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는 빠릅니다. 아마도 그녀의 음악적 배경 덕분일 겁니다. 리안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었고 음악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의 세계가 다시 그녀에게 열린 것입니다. 매일 아침 미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리안은 그 선율에 몸을 맡기며 바이올린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곡이 뭐예요? 어느 날 리안이 물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란다. 내 딸이 좋아했던 곡이야.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연주해도 될까요? 미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미연이도 너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할 거야. 저는 딸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청력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리안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안아,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한 연주회가 있단다. 서울예술센터에서 열리는 자선 연주회야.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인데 가보지 않을래? 리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꼭 가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서울예술센터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리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이곳의 공기가 달라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이 시작되고 첫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미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품위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온 리안이라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청력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용감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관중들이 리안을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안은 놀라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안을 위해, 그리고 음악의 치유력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연주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안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자 미자 할머니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한 연주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안, 무대에 올라와 주겠니? 리안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리안, 내 음악을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야.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오른 리안에게 미자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리안이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화르연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안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불안정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이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안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교수님과 제 두 번째 할머니가 되어주신 미자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아빠. 정말 사랑해요. 연주회 후 미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승우 교수와 몇몇 의료진, 미자 할머니의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리안, 너의 미래는 밝아. 이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청력은 계속 좋아질 거고 내 음악적 재능도 더욱 빛날 거야. 서울에서 공부하지 않을래? 미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음악 학교들이 많단다. 정말요? 리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공부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홍콩에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휴업 중인 가게, 대출 상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리안이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자. 물론이지. 리안, 물론이지. 리안,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리안은 기쁨에 겨워 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미자 할머니의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안의 청력 상실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서울로 이끌었고 여기서 우리는 제2의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홍콩으로 일시 귀국해 남은 일들을 정리한 후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새로 열었고 리안은 서울예고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1년 후 리안은 첫 공식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침묵에서 소리로라는 제목의 이 연주회는 그녀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작곡한 서울에서의 희망이라는 곡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미자 할머니가 리안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건 내 딸 미연이의 사진들이야. 너와 비슷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이 사진첩을 내게 주고 싶구나. 리안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리안과 닮아 있었습니다.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담긴 눈빛. 할머니, 미연 언니를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그러렴. 리안아, 그 아이도 내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거야. 그날 밤 리안은 미자 할머니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습니다. 미연이 좋아했던 그 곡을. 연주가 끝나자 미자 할머니는 리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리안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음악을 다시 찾아주셨으니까요. 음악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인연을 통해 그것이 바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서울에서 울려 퍼진 우리 모두의 희망의 노래. 오늘 리안은 서울음악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주전공의 작곡까지 배우며 그녀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지요. 이제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과 홍콩 사이의 문화 교류 행사에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태원에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열었고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리안의 두 번째 어머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소리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청력을 잃었던 소녀가 음악을 되찾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안과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도 음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국경을 넘어 다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